네, 안녕하세요. 오케이커 권종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탐론 1220mm f2.8 렌즈 리뷰입니다. 네, 우선 이름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탐론 1220mm f2.8. 뭐 지루하고 현학적인 뭐 이런저런 복잡한 거 다 떼버리고 브랜드 초점거리 조리개 딱 3개로 네이밍했어요. 외모도 아주 멋지게 변했는데 제가 탐론 렌즈에 대한 디자인은 뭐 항상 깔끔하다 아니면 나쁘지 않다 정도로 하고 넘어갔지만 얘는 좀 강조해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게다가 렌즈가 상당히 작고 가벼운데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와는 대조적으로 디자인은 탐론답지 않은 상당히 묵직하고 마초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렌즈와 이 수컷 고릴라 같이 생긴 Z8과의 조합은 나이 먹으면서 점점 떨어져가는 저의 남성성을 보충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무튼 Z8과 함께한 라이트룸 무부정 로우 원본 장르들을 준비해봤으니까 이 렌즈의 색감과 초광각의 화각 그리고 배경 흐림이나 선예도 특성 등을 확인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선 잘 없는 12mm부터 시작하는 f2.8의 초광각 줌렌즈입니다. 12mm를 한 배라고 친다 하면 14mm가 되면 한 1.17배 확대된 느낌이고요. 16mm는 1.33배, 20mm는 뭐 약 1.67배 정도 확대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1635 같은 일반적인 광각 줌 렌즈랑은 결이 다른 렌즈고요. 14mm와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렌즈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취미 영역에서 초광각 렌즈를 잘 사용하진 못하는 편이긴 한데 실내 인테리어 촬영이라든가 건축물 촬영 같은 상업 촬영을 할 때는 거의 필수적인 렌즈거든요. 그래서 각 브랜드별로 초광각 줌 렌즈들을 하나씩 쓰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대부분 14mm로 시작하는 편인데 그에 비해서 12mm는 확실히 더 넓고 광활해요. 이런 종류의 촬영을 한다고 할 땐 아싸리 넓은 게 좋긴 좋거든요. 이미지 퀄리티도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는데 광각 렌즈에서 중요한 선예도의 경우에도 조리개를 조여서 촬영을 한다면 아주 만족스러웠고요. 색감의 경우 아주 살짝 붉은 톤이 도는 렌즈인데요. 덕분에 건축이라든가 실내 공간 촬영 같은 거 할 때 색감이 좀 풍부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플레어 같은 경우에는 인공광원에서는 꽤나 눈에 띄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억제력이 나쁘지 않았고요. 빛깔림도 아주 좋은데 광각 렌즈답게 짝수개의 조리개날을 탑재하고 있어서 아주 빛깔림이 깔끔합니다. 다만 조리개 F11부터 이 깨끗한 빛깔림이 도드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코마 수차 억제를 아주 잘 잡아놨습니다. 야경이나 별 사진 같은 것들을 찍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외관과 기능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이너줌, 이너포커스 렌즈고요. 길이가 대략 12cm 정도에 무게는 585g 정도 됩니다. f2.8 초광각 줌 렌즈들을 생각해보면 길이도 짧긴 하지만 그것보다 무게가 상당히 가벼운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소니 1224 f2.8 GM 렌즈가 847g 정도고 니콘 1424 f2.8 S 렌즈가 650g 정도 되거든요. 화각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경쟁 모델들 대비 상당히 가볍게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개인적으로는 아주 마음에 들고요. 다만 재질이 살짝 반광이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 유광은 아닌데 살짝 광이 나거든요. 게다가 색감이 좀 더 짙은 검정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바디랑 마운트 해가지고 함께 보면 미묘하게 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일체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급스럽고 튼튼해 보이는 외관만큼이나 당연히 방진 방적 잘 지원하고요. 당연히 초광각 줌 렌즈이니만큼 대물 렌즈가 구슬처럼 생겼기 때문에 일반적인 필터 장착은 어렵습니다. 대신 뒤쪽에 필터 홀더가 있긴 해요. 그리고 렌즈 캡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고 디자인도 좋았는데 끼우고 빼기도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렌즈 캡이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패키지에 매직 보자기 같이 넣어주거든요. 이런 거 챙겨주는 건 되게 좋네요. 기능적인 측면도 정말 다양하게 갖춰져 있는데 앞에서부터 포커스링, 줌링, 컨트롤링까지 총 3개의 링이 있고요. 포커스링은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고요. AF, MF 스위치가 있고 MF 락 스위치도 있습니다. MF 락 스위치는 락으로 걸어놔도 포커스링이 돌아가긴 합니다. 다만 실제로 포커스는 적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동작해요. 줌링 역시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고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망원이 되고요. 줌 락 스위치도 있습니다. 줌 락 스위치는 12mm와 20mm에서만 걸리고요. 락을 걸어놔도 힘을 주면 딸깍하면서 줌링이 돌아가긴 하더라고요. 컨트롤링은 니콘 바디에서는 기본적으로 ISO 조절로 셋업이 되어 있어요. 아주 부드럽고 잘 동작합니다. 그리고 컨트롤링 클릭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서 3분의 1 스톱 단위로 끊어지도록 셋업도 가능하고요. 컨트롤 락 스위치 역시 있는데 MF 락 스위치처럼 락을 걸어 놓으면 컨트롤링을 돌려도 ISO가 돌아가지 않는 식입니다.
이외에 기본적으로 AF 락 버튼으로 작동하는 렌즈 펑션 버튼 2개가 있고요.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 커스텀 스위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USB-C 포트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탐론 유틸리티에 접속해서 뭐 커스텀 스위치라든가 렌즈의 각종 조작계들을 커스텀 한다거나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선회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제 차트가 A1 사이즈인데 12mm라는 게 워낙 광각인 만큼 상당히 근접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광각인 12mm 최대 개방은 놀랍도록 좋습니다. 조리개를 한 스톱 조여서 f4가 되면 아주 약간이지만 더 좋아지고요. f5.6에서 가장 좋은 선회도를 보여줍니다. f8에서 다시 약간 소프트해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고요. f11부터 회절이 옵니다. 극 주변부 최대 개방 선회도는 중앙보다는 확실히 소프트하고요. 조리개를 조여서 f5.6이랑 f8에서 그나마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f11부터는 다시 선회도가 떨어지고요. 극 주변부의 경우 보통 이런 렌즈들이 그러하듯 상면 망곡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데 그 정도가 심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극 주변부에 초점을 맞춘 극 주변부가 중앙부에 초점을 맞추고 찍은 극 주변부보다 선회도가 조금씩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역시 아주 좋다고 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16mm 중앙부 최대 개방 역시 엄청나게 좋은 모습이고요. 역시나 조리개를 조여서 f4와 f5.6에서 가장 좋은 선회도를 보여준 후 f8까지도 좋은 모습을 잘 유지하고요. f11부터 선회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극 주변부의 경우 최대 개방에서도 12mm보다 훨씬 좋아진 모습이지만 한 스톱 조여주게 되면 확 좋아지게 되고요. f5.6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f8까지 좋은 선회도를 잘 유지하다가 그 이후로는 회절이 오게 됩니다. 20mm 중앙부 최대 개방은 조금 소프트해지는데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긴 하고요. 조리개를 조여도 딱히 크게 더 좋아지지 않는 모습이고요. f8까지 선회도 유지하다가 그 이후로는 선회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극 주변부는 의외로 또 꽤나 좋은 모습이었는데 최대 개방에서부터 f8까지 쭉 괜찮은 선회도를 잘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선회도가 떨어지고요. 20mm의 경우 극 주변부에 초점을 맞춘 극 주변부랑 중앙부에 초점을 맞춘 극 주변부를 비교해 보면 선회도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크지 않죠. 상면 망곡이 심하지 않은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접 촬영의 경우 최대 접사 배율이 최대 광각인 12mm 구간에서 1대 5.8, 약 0.17배 정도 됩니다. 초광각 렌즈라는 점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죠. 문제는 최대 접사 배율로 찍으려면 렌즈가 거의 피사체에 박을 듯이 붙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최대 개방에서의 근접 화질은 의외로 나쁘지 않고요. 조리개를 조인다고 딱히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거 없이 일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조리개 f11 정도까지는 아무 구간이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최대 망원인 20mm에서는 접사 배율도 안 좋고요. 근접 화질도 별로입니다. 12mm 광각에서의 중앙부 선회도는 엄청나게 좋은 모습인 반면 극 주변부는 좀 소프트한 편이고요. 20mm 망원에서는 중앙부 선회도가 조금 떨어지는 대신에 극 주변부 선회도가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아무튼 최대 개방 극 주변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선회도 측면에서 만족감이 높은 렌즈였고요. 특히나 광각 렌즈의 경우 조리개를 조여서 찍는 경우가 많은데 이 렌즈는 전 초점 거리에서 조리개 f4에서 f8 사이에 중앙부 주변부 모두 우수한 선회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광각 줌 렌즈를 사용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선회도 측면에서의 만족감은 아주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엔 라이트룸 프로필 교정을 끄고 왜곡 및 비네팅도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최대 광각인 12mm에서는 상당한 배럴 왜곡이 발생하고요. 그래도 제 예상보다 심하지는 않았어요. 16mm에서는 약간의 코스염 왜곡이 있긴 한데 역시 그리 심하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20mm에서는 핀쿠션 왜곡이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비네팅의 경우 전 초점 구간을 걸쳐서 최대 개방의 경우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 편인데 조리개 f4가 되면 확 좋아지고요. f5.6 정도 되면 꽤나 괜찮아지게 됩니다. 초광각 렌즈임에도 VXD가 탑재된 이 렌즈의 포커스는 역시나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정숙한 포커스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포커스 브리딩의 경우 전 초점 구간에서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양호하게 잡혀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또 MF 모드로 놓고 최대 망원인 20mm에서 초점을 맞춘 후 12mm까지 줌을 빼보면 초점이 잘 맞아 있습니다. 팝포컬 퍼포먼스도 괜찮기 때문에 초점 잡아놓고 줌하면서 구도를 잡는다거나 영상을 찍거나 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축상 수차는 거의 없습니다. 12mm 구간이건 20mm 구간이건 최대 개방부터 축상 수차가 아주 잘 억제되어 있고요. 애초에 축상 수차가 없어서 조리개를 조인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빗망울은 색수차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테두리와 절삭근이 선명합니다. 12개의 짝수 조리개날을 가졌지만 최대 개방 시 원형은 이쁜 모습이었고요. 한 스톱 조여도 원형 유지는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변부의 빗망울의 찌그러짐도 나타납니다. 초광각 렌즈의 배경 그림은 뭔가 평가하기가 좀 그렇긴 하죠. 보통 조리개를 조여서 풍경이나 건축물이나 인테리어 등을 촬영하는 용도의 렌즈니까요. 그래도 f2.8의 조리개를 가졌기 때문에 배경 그림을 보자고 마음 먹으면 볼 수는 있습니다. 초점면 앞뒤로의 전환 그런 건 나쁘지 않은 편인데 역시나 복잡한 배경의 처리라든가 빗망울의 형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배경 그림 퀄리티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에요. 플레어는 상당히 많은 고스트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엄청 화려하죠. 다만 제가 하는 이 플레어 테스트가 진짜 하드한 상황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실제 촬영본에서 이 플레어를 재현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테스트 때 저렇게 고스트가 나오긴 하니까 역광 촬영을 하실 땐 한번 살펴보시면서 찍는 것을 추천드리게 되고요. 빛갈림의 경우 아주 좋습니다. 12개의 짝수 조리개날을 가진 렌즈이기 때문에 빛날개가 적으면서 깔끔하고 뾰족하게 뻗어나갑니다. 다만 f11까지는 아주 좋은 모습인데 f8부터는 빛날개가 조금씩 지저분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빛갈림을 활용하실 때는 가급적 f11 이상으로 조여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뭔가 이 탐론의 최고급 라인업이 새로 설계돼서 나오는 느낌입니다. 스펙 대비 상당히 작고 가벼운 크기와 무게, 그리고 멋진 외관과 엄청나게 다양한 렌즈의 기능들, 그 와중에도 아주 훌륭한 광학적인 스펙은 앞으로 이 탐론 최고급 라인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만드는 부분들이었어요. 최대 광각, 최대 개방단에서 극주변부 선회도가 좀 떨어지는 점과 배경 그림이 좀 아쉽다는 점이 단점으로 뽑을만 한데 실사용할 때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사실 12mm가 포함된 초광각 줌렌즈라는 것은 특수 목적을 가진 렌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렌즈가 많지가 않습니다. 경쟁자가 많이 없어요. 특히나 니콘에서는 1424 f2.8S 렌즈가 있긴 하지만 12mm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13mm는 좋은 대체제가 되긴 힘듭니다. 따라서 니콘 Z 마운트에서 밝은 조리개의 초광각 줌렌즈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소니의 경우에는 1224 f2.8 GM 렌즈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 썼었는데 화각도 더 넓고 광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성능을 자랑하는 아주 좋은 렌즈예요. 다만 아주 고가에다가 상당히 크고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작고 가벼운 것을 중요시하는 분들이라면 탐론 쪽이 좀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탐론 1220 f2.8 렌즈 리뷰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오케이컷 권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